안녕하세요. 정문입증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성카드 한번 볼게요. 삼성카드. 삼성카드는 워낙 무겁고 탄력적이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안 보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카드. 오늘 어제 대비해서 조금 한 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카드 한번 볼게요. 먼저 연봉을 통해서 삼성카드가 주가 움직임이 어땠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2007년에 한 10, 한 4, 5년 전에 68,000원 선, 그죠? 그 작년에 22,000원까지 이렇게. 뭐, 주가의 범위가 되게 넓진 않아요, 그죠? 워낙 그 움직임이 그게 큰 적인 아니죠. 저가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고가는 이렇게 형성되면서 요 안에 갇혀 있죠, 주가가. 그리고 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를 이루면서 주가가 형태적으로 우상으로 가지 못하고 올해도 이렇게 윗꼬리를 약간 다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고점이 이렇게 낮아진 형태가 이어짐을 알 수 있죠. 그죠? 더 많이 빠지지도 않고 이 구역에서 2만원대, 2만원대, 3만원대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계속 이렇게. 밑으로 오면 반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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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이 회사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뭐 제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쓰는 사람들이 그냥 일정하게 쓰겠죠, 그죠? 매출액 구조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일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뭐 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부재중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연봉을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반등이 시작된다 그러면 반등이 시작된다면 올해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야 뭔가 좀 시도가 될 것 같고 반면에 여기 아래 꼬리였던 넥자리 보이시죠? 여기 3만원대를 유지해준다면 그렇다고 또 뭐 밑으로 확 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 위치나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형태입니다. 그죠? 올라가는 것도 탄력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내려오는 것도 그렇지도 않고 자, 이런 분 한번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겠죠. 그죠? 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3만원대 3만원대 그리고 여기 3만원대 여기가 먼저 특징적으로 잡히죠. 이렇게. 여기는 내려오면 지지하고 내려오면 지지하고 내려오면 지지하고 내려오면 지지하고 내려오면 지지하고 코로나 때문에 쭉 빠졌었죠. 모든 종목이 다 빠졌던 자리입니다. 쭉 빠졌다가 다시 3만원대를 지지하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여기에요. 그죠? 이쪽으로 나갈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꺾일지 몰라도 현재는 어쨌든 여기 3만원대 지지가 두드러지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그 2016년서부터 내려왔던 이 추세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그죠? 이렇게 이 안에 갇혀 있죠. 이 안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갈지 그죠?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파동을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당겨 보면 이렇게 27,000원서부터 이렇게 3만원대까지 이렇게 여기 빼곡하게 지지하장을 교체하면서 이렇게 있죠. 여기. 그죠? 최근에 보면 이렇게 저점에서 연결되는 이 부분하고 여기 어제 엊그제 저점이었던 저 자리 3만원대 33,000원대 그죠? 오늘은 1,300, 4% 정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삼성카드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수렴을 하면서 그죠?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이 구간상 수렴을 하면서 재도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위치를 봤을 때는 과거에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경우는 있었죠. 여기서 지지와 저항 지지했었고 저항받고
이렇게 수렴했다가 여기는 깨지 않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잠깐 내렸다가 여기를 돌면서 이렇게 한번 시세를 한번 준 적이 있었고요. 그죠? 또 이렇게 내려오다가 바뀌면서 우리 그동안에 어제도 이제 강의하고 그랬던 교차 변곡 일어나면서 그죠? 파동 변곡 일어나면서 여기서 또 한번 시세를 한번 또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다가 최근에 계속 그 한 4, 5년 동안 계속 내려오죠. 이렇게. 아직 이걸 돌리지 못했어요. 그죠? 돌리지 못했지만 이걸 한번 돌려주면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뭐 크게 뭐 주식을 크게 뭐 수익을 주진 않더라도 이런 형태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기준이 워낙 뚜렷하니까 만약에 얘가 빠진다면 이렇게 되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한번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 탄력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다면 여기까지 열려있죠. 이렇게. 추세적 저항까지 이렇게 열려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시도가 점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 드려봅니다. 여기서 삼성카드 잠깐 상세 정보를 한번 볼게요. 거래소에 있고요. 대형주죠. 당연히 금융업으로 업종이 분류되어 있을 거고요.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죠? 어제 대비 한 4% 올라왔으니까 3조 한 8천억, 9천억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고요. 뭐 다 아는 회사죠. 여기서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삼성카드 카드 쭉 한번 보면 분기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요. 분기 실적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뭐 그냥 7천억에서 9천억 사이에서 그냥 계속 유지가 돼요. 그죠? 이렇게 계속 안정적이겠죠, 당연히. 쓰는 게 뭐 사람들이 그만 하겠죠. 이 회사가 뭔가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주가는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이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단기 순위 이런 거 보게 되면 달 벌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좀 안정권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런 거는. 반면에 이제 탄력적이지 못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연간 실적 잠깐 볼게요. 연간 실적 보게 되면 3조 9천억에서 3조 2천억, 뭐 3조 3천억. 그냥 꾸준하죠, 그죠? 꾸준하죠, 예. 영업이익조차도 그냥 꾸준해요. 뭐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앉아서 그냥 돈을 버는 거죠, 저 회사는. 그죠?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카드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구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탄력적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확 무너지지도 않고, 그죠? 쭉 보면 삼성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뭐 회사에 대한 이야기 별로 없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죠. 그죠? 보시면 뭐 크게 뭐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뭐 공매도 우려 정도 뭐 이런 거 이런데 뭐 저 큰 게 작용하는 건 아니고 뭐 여기 뭐 공매도 몰려와도 괜찮아 또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웃기잖아요. 기사 내용이 이런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근데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죠. 삼성카드 얘기는 드물어요. 그죠? 뭔가 특별한 제의가 없는 이상은. 이제 황 대표는 이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주봉에서 이게 눈에 뚜렷하게 들어옵니다. 그죠? 일단 이렇게. 이게 2017년서부터니까 여기서부터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쵸? 이렇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가였던 그 35,000원을 넘어가서 안착 여부는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봉에서 이렇게 뚜렷해요. 그죠? 이렇게. 한눈에 확 들어오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렴 구간에 임박해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만 얼마?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좌우에 내려오는 거와 같은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이선하고 동선하고 이렇게. 그럼 이거 똑같죠. 이렇게. 자, 그 대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27,000원에서 여기 27,000원, 8,000원에서 3만원 사이가 이렇게 튼튼한 지지하 저항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삼성 카드를 지금 보자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요거
요렇게 올라가고요. 요렇게 지지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요렇게, 그죠? 어제 강의했던 계속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이, 그죠?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내려오던 주가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그죠? 한번 이렇게 고개를 든다면 적게나마라도 탄력적이진 않지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부터 생각을 해도 되겠죠. 지금부터. 이 수렴의 끝자락에 와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여기가? 4만원대 여기 보면 거래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매물벽이 당연히 여기서 많이 움직였으니까 그렇겠지, 이 가격대가. 거래가 많았던 구역이죠. 근데 이 부분을 넘어가 준다면 조금이나마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요 그림이 나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45,000원까지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아이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수렴이 끝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된다면 이런 구역은 단기적이나마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황 대표님, 어차피 지금 얘기 들어보면 3만원에서 27,000원 여기를 지지가 있잖아요. 제가 봐도 그렇고 여기가 원래 대표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주가를 봤을 때는 이렇게 뭐 되게 많이 빠질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매출적 구조는 안정받으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잡으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되겠죠. 힘들겠죠. 크게 이런 거는 크게 손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크게 반사적으로 이익을 먹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반대로, 그죠? 기준은 여기 27,000원, 3만원 기준을 두고 여기서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죠. 이런 형태로 보고, 그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뭐 45,000원까지 한번 꾸준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 없고요. 대신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무너져서 이렇게 자꾸 저항을 받고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놀면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뭐 이것도 다시 이렇게 소위 말 대박고 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주식도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죠? 흐름에 자유로울 수는 없죠. 다만 이런 기준을 보는 이유도 여기를 벗어난다는 것은 의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계속 지지했던 구역이고, 그죠?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 빠졌을 때도 빨리 회복을 하면서 살려놓잖아요. 이렇게, 그죠? 대신 주가가 탄력적이지 못하죠. 그러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뭐 폭락을 하거나 그렇게는 어려울 확률이 높죠. 그래서 삼성카드는 꾸준히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마 공부 차원에서라도 이 주식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주 교과서적으로 주식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죠? 회사 가지고 있는 특성, 그 특성에 맞게 주가의 움직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요거랑 비슷하게 이제 자주 보는 것들이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이건 회사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고요. 그죠? 회사라고 말하기 그렇고 그냥 존재해야 될 회사잖아요. 그죠? 지난 말했지만 몇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이 이제 바뀌었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수렴을 했었거든요. 이 구간도 가만히 보면 여기서, 그죠? 이렇게 수렴을 했고 이 흐름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뭐 되게 탄력적으로 뭐 뻗어나가진 않지만 이 변화를 준 시점부터 한국전력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좀 묶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이런 거는 교과서적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얘도 한번 매출액 구조를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얘도 뭐 뻔한 거죠. 한국전력 이렇게 보게 되면 얘를 보게 되면 재무정도를 보게 되면 분기 실적 보면 뭐 당연하겠죠. 우리가 전기를 뭐 이익이 쓰다 안 쓰다 이러진 않을 거니까, 그죠? 뭐 보시면 그냥 똑같죠. 이렇게 요런 건 아시겠지만은 뭐 지난번에 우리 대대적으로 그 되게 더웠잖아요. 그죠? 여름에 좀 깎아주고 막 그랬잖아요. 전기료 깎아주고 막 내려주고 그 바람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회사가 가지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이런 경우가 보시면 매출액 구조 자체가 어떻게 돼? 그냥 고만고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가는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이건 빠졌다기보다도 구조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한국전력을 보게 되면 이 연봉을 보게 되면
근데 월봉만 보게 되더라도 얘는 이 안에서 사이클을 그리죠. 이렇게. 이 안에서. 그래서 황 대표가 이거 뭐 제가 뭐 틈만 나면 많이 얘기했던 건데 강연에 가서도 많이 얘기 그러지만 2만 원대 구조가 딱 잡혀 있죠. 그럼 탄력적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 안에서 계속 놀죠 이렇게. 그래도 여기 2만 원만 오면은 제가 한국전력은 사는 게 어떻겠냐고 맨날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그리고 삼성카드 지금 보는 삼성카드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잖아. 비슷하게 그죠? 그게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죠. 이런 건 교과서적이라도 우리가 주식 공부하면서도 한번은 봐야 될 그런 회사가 아닐까 해서 제가 얘기 드려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많은 분들이 보지 않을 거야. 왜냐면 삼성카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공부 차원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